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석업 담스님의 술술 풀립니다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전국의 불자님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부처의 말씀은 인간관계 고수들이 절대 피하는 말 4가지, 다시 말해서 이 4가지 말만 안 쓰고 적당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고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술술 풀릴 수가 있고 잘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해서는 말 안 되는 것 4가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죽겠다, 힘들다 하는 말. 말끝마다 죽겠다, 힘들다 하는 말이 있어요. 힘들어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힘들다, 괴롭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에 대해서 추측하는 말. 남에 대해서 추측하는 말. 피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지나친 칭찬의 말. 칭찬을 너무 지나치게 하고 오버액션해도 그 인간관계를 건전하게 잘 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 이 말도 피해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 칼이 되어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의 화살을 함부로 쏘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화살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고 또 칼이 되어서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도끼가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언급한 4가지 말을 피할 때 우리는 긍정적인 인간관계, 또 술술 풀리는 인간관계, 성공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남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4가지. 첫 번째, 죽겠다, 힘들다. 우리 주위에 보면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짜증나 죽겠다. 만날 때마다 죽겠다, 힘들다를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입버릇처럼. 그런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것을 고치지 못한다면 피하는 게 좋아요. 신심이 없으면 조금만 추워도 아이고 추워라 하면서 절에 안 오고, 신심이 없으면 조금만 더워도 아이고 이리 덥노 하면서 안 오고, 신심이 없으면 경기가 어렵다고 너무 살아가는 게 힘들다, 경제적으로 빠듯하다 하면서 절에 안 오고, 신심이 있으면 추워도 추운 줄을 모르고, 신심이 있으면 더워도 더운 줄을 모르고 부처님께 환희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인생을 우리가 더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괴로움이 즐거움보다 더 많을 거예요. 맞죠? 아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딸 때문에 괴로워하고, 돈 때문에 괴로워하고,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내 때문에 괴로워하고. 근데 인생은 생로병사 고해바다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늙는 것도 고통이요, 병드는 것도 고통이요, 죽는 것도 고통이라. 인생을 고해의 바다, 고통의 바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부처님 전에 긍정적인 말, 행복한 말, 사랑과 축복의 말을 외치면서 밝게 살아나갈 때 이 고해와 괴로움과 근심과 걱정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여러분들에게 행복과 기쁨과 축복과 사랑의 에너지가 충만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한여름에 덥다 그러면 부채질하면서 아이고 더워 죽겠다, 아이고 더워 죽겠다 하지 말고 일체가 유심조란 말이십니다. 너무 더워 그럴 때는 야 떳떳하기 좋네 하면서 우리가 찜질방을 갑니다. 찜질방의 불가마 온도는 60도, 70도 펄펄 끓어요. 거기 들어가서는 돈 내고 입장하고 양머리 수건 뒤집어 쓰고 찜질복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덥다 소리 안 합니다. 뜨겁다 소리 안 합니다. 시원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한겨울에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 죽겠다, 아이고 추워서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시원하다 하면 오히려 추위가 덜 느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먹기 달려있는 거예요. 법담 스님은 군대에서 사격만 하면 1등을 해가지고 포상휴가를 나왔어요. 왜냐? 참으로 신기한 게 군인들이 군대에서 자 여러분들 내일 사격이다, 사격하러 간다 하면 다들 하면서 안 좋아해요. 그런데 휴가 나가면 군인들이 소주 한 잔 걸치고 사격장에 가서 돈 내고 신나게 사격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래서 법담 스님은 군대에서 사격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또 휴가 나와서 사격 연습장에서 사격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니까 능률이 오르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니까 결과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다시 말해서 내 취미를 잡으로, 내 취미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내 노래가 너무 좋아. 근데 가수로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또 내가 운동을 너무 좋아해. 근데 운동으로 대성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사랑할 때 좋은 결과가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은 절기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좋아할 때 능률이 오르고 건강에도 좋고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술술 풀릴 수가 있다 이 말이다. 선생님 한번 완전히 하셨죠?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뭐가 안 풀린 사람들은 힘들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너무 힘들다, 너무 괴롭다 이러지만 성공할 수 있고 또 잘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술술 풀릴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얼마나 용기와 힘이 납니까? 지금 좀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이 버티고 참으면 잘 될 거야. 짱하고 해뜰 날이 올 거야. 이런 긍정의 말, 사랑의 말을, 축복의 말을, 용기의 말을 외칠 때 이 사람 인생은 밝아지고 좋아지고 잘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처님이 기도할 때 상향심, 즉 내가 기도하는 그 주파수와 그리고 부처님의 주파수, 스님의 주파수가 삼일체가 될 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소원 성취하고 대박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자력 발전소에서 계속 우리 가정으로 집으로 전기를 공급합니다. 근데 스위치를 탁 온하고 켜는 사람은
집안이 밝아지고 방이 밝아지고 스위치를 켜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전기를 공급해도 집안이 밝아지지 않는 거예요. 왜? 스위치를 안 켰기 때문에.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여러분들을 다 비추고 부처님의 찬란한 밝은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비추는데도 여러분들이 믿는 마음이 없으면 가피가 늦는 거예요. 전기가 집으로 공급될 때 스위치를 켜면 불이 밝아지고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전기를 공급해도 불이 밝아지지 않듯이 해와 달이 만천하를 골고루 비추나 높은 봉우리는 햇빛이 먼저 들고 해와 달이 만천하를 골고루 비추나 깊은 골짜기는 햇빛이 늦게 됩니다. 부처님의 자비강명이 만 중생을 골고루 비추나 믿는 이가 먼저 빛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두 번째, 남에 대해서 추측하는 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에 대해서 막 추측을 하고. 스님이 저번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스님이 초창기 때는 술술봉고를 직접 몰고 다녔어요. 15년 전에는. 그래서 술술봉고를 대연동에 이제 대놨는데 서울은 차를 무단으로 주차할 수 있는 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바로 스티커 또는 CC 카메라로 바로 주정차 위반 딱지가 날아가는데 부산은 그래도 몰래 이렇게 될 수 있는 자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대연동 식당에 해서 급하게 돌소 비빔밥, 볶음밥을 곱빼기로 시켜서 먹고 있는데 전화가 술술본고에 보면 전화가 01-647-2872 있거든요. 정무소로 빗발치는 거예요. 왜? 그 대연동 식당 바로 옆이 369 모텔이었어요. 그래서 차를 스님이 369 모텔하고 식당 앞에 급하게 밥을 먹는다고 딱 중간점에 대놨어요. 그러니까 종무소로 전화가 빗발치면서 어머 세상에 스님이 술술본고를 타고 모텔에 들어갔다. 전화가 빗발치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남에 대해서 추측하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스님이 식당에서 밥 한 그릇 먹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해야 될 말, 첫째, 힘들다 죽겠다를 하는 사람을 피해야 되고 그런 말을 피해야 되고 두 번째, 남에 대해서 추측하는 말을 피해야 되고 세 번째, 너무 지나치게 칭찬을 하는 것도 피해야 되고 또 네 번째, 남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면 바꾸어서 말하면 말 한마디로 살인을 면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어요. 맞죠? 말 한마디 예쁘게 해가지고 법담 스님도 정말 신구의 삼업을 청정케 해서 온 에너지를 넣어서 술술 풀리는 법문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축복의 에너지를 넣어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스님의 술술 풀리는 법문을 듣고 보고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리고 스님 법문대로 그래 지금 힘들지만 앞으로 잘 될 거야 하는 마음의 위안과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스님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말 한마디를 잘해가지고 그 말 한마디로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랑 엄마랑 30대 중반에 아빠하고 30대 초반에 엄마하고 이제 7살 배기 이제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1학년 되면 8살에 보통 들어가잖아요. 맞죠? 저는 머리가 영리해서 7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7살짜리 이제 꼬맹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빠가 맨날 늦게 오고 또 심지어는 외박도 하고 외근이라 쉬고 밤 11시, 12시에 기가하고 하니까 아들이 7살 배기 아이면 하루에 제가 알기로는 10시간 이상 자야 될 거예요. 잠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은 거의 뭐 하루 종일 자다시피 하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70, 80 어르신 되면 새벽 잠이 없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7살 배기 아들이 아빠 볼 날이 없는 거예요. 아빠가 새벽에 일찍 나가지고 밤늦게 밤 11시, 12시 들어오니까 하루 종일 아빠 기다리고 아빠 보려고 해도 9시, 10시 되면 잠이 들어보고 하니까 아빠를 못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일요일 날 이제 아빠가 회사 안 나가고 늦잠 푹 자고 아침 겸 점심을 먹으려고 12시쯤 돼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7살짜리 꼬맹이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돈 잘 벌어? 이렇게 물으니까 그래 아빠가 네 뒷바라지하고 네 나중에 훌륭한 사람 만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열심히 돈 버린 거 아니니? 그러니까 아빠 그러면 1시간에 일당이 얼마야? 아빠 1시간에 얼마 벌어?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나 1시간에 10만 원 벌지. 우와 아빠 진짜 돈 잘 버리네. 아빠 1시간에 10만 원씩이나 벌어. 그럼 아빠 5만 원만 빌려줘. 갑자기 7살 배기 아들이 아빠한테 5만 원만 빌려달라니까 아빠가 순간적으로 화가 딱 나잖아요. 그냥 아빠 장난감 사려고 하는데 용돈 좀 줘. 이렇게 하면 아빠가 줬을 건데 아빠 돈 잘 버리네. 아빠 돈 잘 버리니까 5만 원만 빌려줘 하니까 아빠가 순간적으로 화가 팍 나는 거예요. 너 이놈 아빠한테 용돈 5만 원 얻으려고 아빠 1시간 얼마 버리냐고 물은 거야. 그건 아닌데 아빠가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는 네 뒷바라지 하려고 돈 많이 벌어서 네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바이오도 만나고 계약자도 만나고 하는 거야. 알았어 아빠 하면서 시무룩하게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빠 볼 때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되게 뭐라니까 마음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한 1시간쯤 지나서 차 한잔 묻고 이러니까 성이 싹 가라앉으면서 아들한테 너무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방에 들어가 가지고 아들 자니? 하니까 아직 안 자. 그래 그럼 네가 말한 5만 원 내가 그냥 줄게. 네가 필요한 장난감이든 뭐 로봇이든 알아서 좋아하는 거 사. 이러니까 우와 신난다 하면서 그 아들이 5만 원을 받더만 베개에서 자기 베개에서 막 뭐를 꺼내는데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대충 한 5, 6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아들이 또 돈을 베개에서 5, 6만 원 꺼내는 거 보고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이런 돈이 있는데 아빠한테 또 5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너 이놈의 자식, 니 이렇게 7살짜리 아이가 돈 보니까 한 5만 원 있는 것 같은데 왜 아빠한테 5만 원을 달라고 하는 거니? 니 나이 5만 원이면 크다 하니까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탁탁탁 살려가지고 아빠한테 받은 5만 원이랑 해가지고 10만 원을 딱 만들었어요. 아빠한테 받은 5만 원,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한 5만 원 해가지고 10만 원을 탁
만들어 가지고 아빠 손에 쥐어주면서 아빠 내일 1시간만 엄마랑 내랑 아빠랑 같이 밥 먹으면서 시간을 내줘. 아빠를 하도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아빠 1시간에 10만 원 버린다니까 내가 그 10만 원 줄 테니까 1시간만 일찍 들어와서 엄마랑 나랑 아빠랑 같이 밥 먹으면서 같이 재밌게 놀자. 그 말을 들은 아빠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의 말 한마디에 크게 뉘우치고 깨친 바가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손님을 만나더라도 적당히 술 한두 잔 걸치고 분위기 맞추고 하면서 좋은 계약을 끌어내고 하면서 그전처럼 필름이 끊길 때까지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 늦게 오고 그러지 않고 일찍 들어와서 아내와도 좋은 이야기도 나누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아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아들에게 용기와 덕담이 되는 말도 해주고 해서 훌륭한 가장으로 바뀌어서 이 집안이 밝고 단란하고 아주 좋아졌다는 그런 실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이 아빠가 1시간에 10만 원 버린다 하니까 지가 추석 설날에 부모님께 세배해가지고 받은 돈, 한 1년간 모은 돈 5만 원 하고 아빠한테 5만 원 받은 돈을 10만 원 해가지고 아빠 손에 쥐어주면서 아빠 1시간만 살게. 엄마랑 아빠랑 내랑 같이 밥 먹으면서 놀자. 그 말에 아빠가 크게 깨치고 훌륭한 가장이 되었다는 그런 실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재밌다 1번, 재미없다 2번, 몇 번? 2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여기가 지금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그래서 강남이에요. 강남. 오빤 강남 스타일이 있듯이. 그래서 서울 서초동 소년법정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친구들끼리 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15살짜리 소녀가 방청석에서 호러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방청객들이 이 소녀가 중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소녀가 14건의 상습적인 절도와 폭행을 일삼았고 15살짜리 소녀지만 전과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번에 소년원에 가거나 또는 영의 몸이 되어서 이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소년원에서 갇혀서 지낼 거라고 형을 받을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 중년의 여성부장 판사가 그 아이가 왜 그렇게 삐뚤어졌고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다 파악하고 나서 형을 받을 줄 알고 잔뜩 움츠리고 있던 그 소녀에게 또 어머니는 딸이 소년원에 들어가가지고 갇혀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충격을 받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그 여성부장 판사가 인자한 소리로 따뜻한 목소리로 그 소녀를 다정하게 불러가지고 니 일어서 봐 하면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날 따라 한번 힘차게 외쳐보렴 하면서 부장판사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외쳐봐 하니까 15살짜리 그 오토바이를 절도한 소녀가 따라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또 부장판사가 자 따라하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소녀가 또 나직한 목소리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그런데 다음 부장판사의 그 외침을 따라하다가 그 소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참았던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 큰 소리 따라하면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다. 그자 그 소녀가 따라하려고 하다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흐느껴 오는 거예요. 이 소녀는 14살이면 중학교 1학년 되죠. 그때부터 즉 작년 가을부터 14건의 절도와 폭행으로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법정에도 여러 차례 서고 소년원에도 많이 들락거리고 하면서 이번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친구들하고 야간에 오토바이를 훔쳤기 때문에 낮에 훔치면 절도지만 밤에 훔치면 특수절도입니다. 야간에. 낮에 때리면 폭행이지만 밤에 때린다든가 또는 자 한 개 들고 때려도 특수폭행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형벌을 많이 받게 될 거라고 그 어머니도 생각하고 그 방청객 모두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14건의 절도와 폭행을 입사했던 소녀가 이번에는 큰 오토바이를 친구들하고 밤에 훔쳤기 때문에 형을 좀 받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 부장판사가 그 소녀를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법정에서 일어나서 외치기로 하면서 구속을 시키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 왜 그러냐? 그 부장판사가 소녀의 상황을 알아보니까 작년 초에 밤에 길을 가다가 남학생 5명한테 끌려가지고 집단 폭행을 당하면서 삶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게 된 거예요. 가난한 집안에서 호르머니를 모시고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도 반에서 1등, 2등 하면서 정말 훌륭한 간호사가 되어서 자기 엄마처럼 아프고 힘든 환자들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훌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작년 초에 그 집단 폭행을 당하는 관계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서 그때부터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공부도 하지 않고 반에서 1등, 2등 하던 아이가 뒤에서 1등, 2등 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전혀 안 하니까. 그래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러다가 작년 가을부터 절도 그리고 묻지마 폭행 또 집단 폭행에 가담하면서 형이 자꾸 올라가면서 소년원에 왔다리 갔다리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단 알고 있는 여성 부장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를 이 소년은 가해자로 재판에 섰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호르머니를 모시는 이 어린 소녀가 작년 초에 삶이 망가진 것을 알면
누가 이 소녀를 가해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의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우리 어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소녀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꿈과 희망을 키우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존심을, 쓰러진 자존심을 우리가 다시 찾아 주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불기소 처분을 내려가지고 망치로 땅땅땅 재판을 이제 결정을 하니까 거기는 많은 방청객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 아이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그 어머님도 아이를 구속시키지 않아서 부장판사에게 너무나 감사의 눈물을 흘려서 그 아이는 그때부터 황골탈퇴 개가천선을 해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나쁜 친구들 안 어울리고 열심히 호르몬이 모시고 또 저녁에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롯데리아 뭐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해가지고 고등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대학교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정말 평생 나쁜 길로 빠지게 되고 또 어두운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될 뻔한 이 소녀가 그 부장판사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지혜스러운 말 한마디에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하고 정말 착하게 황골탈퇴 개가천선해가지고 이 사회를 밝히는 훌륭한 일꾼과 등불이 되었다는 그런 또 실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담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스님한테 상담을 이제 요청하는 불자가 있었는데 어느 절에 가면 불자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고 또 행사 때 되면 니 잘났니 내 잘났니 하면서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처님께서는 화합을 깨트리는 것을 제일 큰 업이라고 했습니다. 대중들이 생활하는 공간 또는 조직적인 회사 이런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또 기도하는 절간에서 이 화합을 깨트리는 것은 정말 큰 업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불법성 삼보를 비방하는 죄보다도 이 화합을 깨트린 죄가 어떻게 보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자들끼리 찢고 벗고 싸우는데 한 불자는 나이 많은 불자한테 막 욕을 하고 한 불자는 또 손에 물이 묻어 있었는데 내가 니를 3년 동안 따뜻하게 대해준데 네가 내한테 엄마 같은 내한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실제로 때리지 않고 물 묻은 손으로 물을 뿌린 거예요. 물을 뿌리니까 물이 얼굴에 튄 거예요. 그 별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가 불자들끼리 고소를 해가지고 두들겨 맞았다 해가지고 그 경찰서에 이제 물방울 맞은 사람이 고소해가지고 저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형사가 어디에 두들겨 맞았습니까? 누가 때렸습니까? 뭐 몽둥이로 때렸습니까? 무기로 때렸습니까? 손으로 때렸습니까? 아니요. 물방울 맞았는데요. 물방울. 근데 이게 스님이 다 상황을 보니까 물방울 맞은 것도 고소고발이 되는 거예요. 죄목이 특수폭행으로. 왜? 팔다리 손 위에는 자를 들든 볼펜을 들든 물방울을 던지든 그거는 일종의 손발이 아닌 다른 흉기이기 때문에 특수폭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이 지혜스럽게 중재를 해가지고 화해를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기는 거예요. 또 별의별 희한한 슬픈 일이 생기고 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말 한마디로 용기를 내고 아까 스님이 언급한 것처럼 서초동의 법원의 그 중년부장 판사가 정말 지혜스럽게 판결을 내려가지고 그 지혜스러운 말 한마디, 용기와 축복의 말 한마디로 그 소녀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확 바꾸어 놓았듯이 우리가 그 말 한마디가 사람에게 극락도 만들 수가 있고 지옥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소녀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불기소 처분을 내린 그 판사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의 소년법정에서 서울가정법원 김기옥 부장판사가 판결 내렸던 실제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이 생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아들이나 딸이 오더라도 아들이 실수를 했어. 어이구, 네 애비 닮아가지고, 응? 네 아빠 닮아가지고, 네가 그렇지. 응? 나는 안 그랬는데 누구 닮아서 그래? 이렇게 좌절과 용기를 꺾는 말을 하면 된다 1번, 안 된다 2번, 몇 번? 1번.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안 되는 거예요. 고독축사이라고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입니다, 사랑합니다, 희망입니다, 긍정과 사랑과 행복과 축복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스님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긍정과 사랑의 축복의 아이콘입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원래 없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없고 수요일은 수시로 없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없고 금요일은 금방 없고 또 없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없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온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어제는 바꿀 수 없지만 오늘은 만들어가는 것이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을 절대로 되돌아간다. 이것이 법이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스님이 텐션을 조금 내려서 어느 아빠의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를 편지로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내가 어이없이 우리 곁을 떠난 지 온 4년. 지금도 아내의 자리는 크기만 합니다. 어느 날 출장일로 아이에게 아침도 챙겨주지 못한 채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와 인사를 나눈 뒤에 양복 상의를 아무렇게나 벗어던지고는 피곤한 몸을 침대에 벌러덩 누웠습니다. 근데 그 순간 뭔가가 느껴졌습니다. 빨간 양념국과 손가락만한 라면발이 이불에 퍼질러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컵라면이 이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를 뒷전으로 하고 자기 방에서 동화책을 읽던 아들 녀석을 붙잡아서 장단지며 엉덩이며 마구 때렸습니다. 왜 아빠를 속상하게 하니? 이렇게 말하며 때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있을 때 아들 녀석의 울음 섞인 한마디가 제 손을 멈추겠습니다.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을 함부로 켜서는 안 된다는 말에 보일러 온도를 높여 데워진 물을 컵라면에 부어서 하나는 자기가 먹고 하나는 아빠 드리려고 식을까봐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그 아들의 말을 들은 저는 가슴이 메어왔습니다. 아들 앞에서 눈물 보기 싫어 화장실에 가서 수돗물을 털어놓고 엉엉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4살배기 아들과 남편을 놔두고 저 먼 하늘나라로 떠난 아내가 보고 싶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1년 전에 아내를 잃고 난 후 저 나름대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아이는 이제 세월이 흘러 7살이 되었고 내년이면 학교 갈 나이입니다. 얼마 전 아이에게 또 매를 들었습니다. 일하고 있는데 유치원에서 회사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나오지 않았다고. 너무 다급해진 마음에 회사에 조퇴를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찾았죠. 동네를 이잡듯 뒤지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놈이 혼자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군요. 집으로 데리고 와서 화가 나서 마구 때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차례 변명도 하지 않고 잘못했다고만 빌더군요.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부모님을 불러놓고 재롱잔치를 한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아이는 유치원에서 글자를 배웠다며 하루 종일 자기 방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글을 써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아이는 8살이 되어서 학교에 지나겠죠. 그런데 또 한 차례 사고를 쳤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날 일을 마치고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우리 동네 우체국 출장소였는데 우리 아이가 주소도 쓰지 않고 우표도 붙이지 않은 채 편지 300통을 넣는 바람에 연말에 우체국 업무가 지장을 끼친다고 온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또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화가 나서 아이를 불러서 또 매를 들었습니다. 아이는 그렇게 맞는데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잘못했다는 말만 하더군요. 그리고 우체국 가서 아이가 적은 편지 300통을 받아온 후 아이를 불러놓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하니 아이는 울먹이며 엄마한테 쓴 편지라고. 순간 울컥하며 나의 눈시울이 빨개졌습니다. 아이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그럼 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편지를 보냈냐고. 그러자 아이는 그동안 엄마한테 편지를 보내려고 우체통에 갔지만 키가 닿지 않아 쏘기만 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손이 닿아서 다시 돌아와서 그동안 편지 써놓은 거 다 들고 갔다고.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엄마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다음부터는 우체통에 넣지 말고 적어서 태워버리면 엄마가 볼 수 있다고. 밖으로 편지를 들고 나간 뒤 라이터불을 켰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무슨 내용인가 궁금해 300통의 편지 중 하나의 편지를 펼쳐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엄마, 지난주에 우리 유치원에서 재롱잔치했어. 근데 난 엄마가 없어서 부끄러워 가지 않았어. 아빠한테 말하면 엄마 생각날까봐 이야기하지 않았어. 아빠가 날 막 찾는 소리에 그냥 놀이터에서 재미있게 노는 척했어. 그래서 아빠가 날 마구 때렸는데 사실대로 얘기하면 아빠가 울까봐 절대로 얘기 안 했어. 나 매일 아빠가 엄마 생각하면서 우는 거 봤어. 근데 나는 이제 엄마 생각이 안 나. 엄마 얼굴도 이제 기억이 안 나. 보고 싶은 사람 사진을
가슴에 품고 자면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고 아빠가 그랬어. 그러니까 엄마, 내 꿈에 한 번만 나타나.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약속해야 해. 편지를 보고 또 한 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를 제가 채울 수는 없는 걸까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엄마 사랑을 못 받아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정말이지 아내의 빈자리가 너무 크기만 합니다. 혁수야, 아빠가 우리 혁수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아빠는 그런 것도 모르고 엄마의 빈자리 아빠가 다 채워주려고 노력할게. 남자끼리는 통하는 게 있잖아. 혁수야, 너 요즘에도 엄마한테 편지 쓰지? 아빠가 너 하늘로 엄마한테 편지 보내는 거 많이 봤다. 엄마가 하늘에서 혁수 편지 받으면 때로는 즐거워하고 때로는 슬퍼서 울기도 하겠지. 혁수야, 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그걸 잊지 마. 아빠가 널 때린다고, 엄마가 혁수를 놔두고 갔다고 섭섭해하지 마. 알겠지? 끝으로 사랑한다, 내 아들아. 이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아들 사랑해, 아빠가. 그래서 실화 편지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렸습니다. 선생님도 지금 눈물이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해야 될 말 4가지 피해서 용기와 축복과 사랑의 아름다운 불국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서밥담 선생님의 술술 풀립니다. 오늘은 울면서 엔딩을 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